정치 고수의 일침 매주 수요일에는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인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 이야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국민들의 박수 속에 출범해서 인선 내용 발표할 때만 해도 박수와 환호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한 고비를 맞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은 맨 처음에 그 인선 발표할 때는 상당히 신선하고 감동을 줬잖아요. 이 진영을 넘어서서 뭐 천하의 영재를 사실 강경화 후보자 가지고 지금 저렇게 시끄럽긴 하지만은 그 처음에 발표됐을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다들 이랬단 말이죠. 그 후에 두 번째로 의원들 그 발표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 사람들 고른 게. 네, 4명. 김영춘,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네, 소위 말해 거기 친문이라 그러면 도종환 의원 정도 하나일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친문이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발표를 딱 보니까 이게 신선함도 없고 이제 훈구 공신들이 이제 이렇게 자리 차지하러 오는 느낌에다가 그 후에 이런저런 청문회를 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인데. 근데 저는 의혹을 넘어서서 말이죠. 그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0.1 취소면은 만취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점이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음주 대리운전이 이런 게 90년대까지는 이게 잘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때 기자들은 이제 2000년대 초까지도 음주운전 다 하고 다녔어요. 걸려도 자기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내가 겪은 거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하여튼 그런. 아주 오래전. 아니, 그러니까 시점이 90년대 한번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국민정서도 양해를 할 텐데, 2008년이면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음주운전 된 사람은 공직에 못 나오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식이, 그리고 국민들 인식도 이 음주운전은 거의 준살인 행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년도 안 지났잖아요. 예. 근데 저거를 어떻게 그랬으면 난 당사자가 지명한다 그러면 난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하든지. 근데 저거를 알면서 지명을 한 거는 난 도대체 저 자신이 확인이 됐겠죠. 음주운전 경력이야. 발표를 했잖아요. 예. 카메라 끄라고는. 그것도 정지도 아니고 취소예요. 면허 취소. 취소라고 하는 건 하여튼 아시다시피 만취란 말이죠. 그리고 10년도 안 지났고 2008년이면은 우리 대리운전이 업체가 난립한 상황이고 왜 얼마나 그 사람 공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건 저 자신도 납득을 못 하겠어요.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 취소 결정이 나왔던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 있었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왜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유인태 전 의원님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또 아까 말한 시효도 한 번 했다고 영원히 공직에 못 나간다는 건 좀 가혹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정도면 최소한도 10년은 넘어가야 되는 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출 터인데 10년도 안 됐는데 그걸 알면서 지명을 했다? 저로서 납득이 잘 안 돼요.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5대 원칙에는 음주운전이 또 안 들어갔던 모양이죠. 근데 저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처음에 음주운전 한 번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산하기관 하나 가는 것도 그걸로다가 못 간 일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언제나 하면 여기서 된 일도 있는데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랬다가 그게 너무 가혹하다고 그래서 다시 기준을 조금 완화한 일은 있습니다. 그게 대개 90년대 는 음주 단속을 잘 안 하던 시절이었고 대리운전도 별로 그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이러던 시절하고 전 2008년에 취소하고는 굉장히 죄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유인태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면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다들 이건 뻔히 미리 밝혔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실로 이렇게 의혹이라고 이건 의혹이 아니잖아요. 팩트 아니에요. 이미 밝혀진. 예. 그래 가만히 있을 뿐이지 저 지명한 그걸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저 스스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는 청문회를 해봐야 알 일이고 뭐 저한테 오는 여러 문자들 보면 김상곤 후보자는 또 김병준 전 후보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글들이 김상곤 후보자 이 표절에 대해서 중복 계좌가 어떤 이익을 저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는 기관지고 하나는 학술지라 그걸 두 편으로 어디 공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또 그게 보편적이었다 등등의 옹호하는 또 글들도 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청문회에서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교육부 장관은 역대로 보면은 항상 왜 대학 교수 아니면 교육부 공무원 출신들 아니고는 거의 지명한 사례가 없어 보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가 김대중 정권 시절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인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이 세 번째는 코드 인사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대선 때 공세운 사람들을 안 할 수 없는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감동을 줬다가 세 번째 가니까 이제 좀 역시나 하는 느낌을 주는 데다가 말하자면 이게 그렇게 전문성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한 제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는 어쨌든 처음에 좀 감동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5대 원칙을 제시하고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은 절대 고위공직자 임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 그러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고 이런 딜레마, 이런 갈등 속에서 인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제부터인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찾아봤더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했던 그 선례도 있고 그에 남아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하고 민정수석, 인사수석 등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지금 찾아야 될 장관 자리가 법무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보조직법 개편안 통과되면 중소기업 벤처부 그렇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혹시 어떤 분 적절하다 이런 얘기 오가는 것 들으신 거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마평이야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도 민변 변호사니 몇 나오는데 백승원 변호사 거기도 나오고 예. 그 부인인 전현순 민변 회장은 민변 회장으로 있는 동안은 공직에 안 나갑니다라고 어제 법조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고 하고요. 좀 두고 봐야죠. 잘 모르겠어요. 박범계 의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전 정치인이 안 갔으면 검찰 개혁을 하는데 집권당 소속 의원이 가서 하기에는 자칫 괜히 저항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발을 불러오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검찰개혁, 법조개혁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시간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보면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런. 되게 그렇게들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검찰을 좀 잘 아는 분이 가서, 반듯하게 살아온 검찰을 잘 아는 분이 가서, 검찰개혁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말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증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점이 공교롭게도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열리고 조국 민정수석 야당이 나오라고 요구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증이야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지. 물론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사안은 사안하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제일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할지 몰라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은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 인사추천위원회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했잖아요. 하면은 저기서 하나 이제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조각 국무위원 인사할 때는 총리를 불러야 돼요.
총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청권자니까 예. 그 총리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가령 군 인사 저기서 이제 산하기관도 다 하거든요. 군 인사할 때는 왜 군 출신 그 안보실 1차장이나 군을 잘 아는 분, 하여튼 청와대 안에 경제 쪽 산하기관 할 때는 이제 경제수석이 됐던 그분들을 불러서 이제 같이 이제 그때마다 그분들은 별도로 참여를 하죠. 조각 때는 그 총리가 오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국무총리가 이제 이미 직무활동 시작했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청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인사추천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 제청권자를 빼고 인사추천위원들끼리 의논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점심 때인가요? 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그 만나는 걸 정례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도 아마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했죠. 원칙과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 정례회동을 했어요. 예.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르면은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나가야죠. 더군다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쨌든 청와대는 국회를 더 존중하는 자세는 가져야 돼요. 아무리 지지도가 높더라도.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출범한 지 42일인가 3일째일 겁니다. 예. 오늘이. 아직 옛날 같으면 당선자 시절이잖아요. 75일 돼야 취임하니까. 근데다가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도 지지 여론도 높았지만은 사실 많은 부분이 청문회에서 해소됐다고 저는 봐요. 위장전입도 무슨 명문 대학을 가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딸 모국 체험시키는데 자기 모교에 좀 부탁한 정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지금 타겟을 저는 야당이 좀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인사가 한꺼번에 됐으면 전 강경화 장관 무사히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타겟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는 아직 발표하기 전이다 보니까는 저기에다가 그 타겟을 삼아서 저렇게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갈 정도 사안은 좀 목표를 좀 잘못 잡은 게 아니냐. 빨리 어떻게 서로 명분을 좀 찾아서 퇴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로 인사를 갔는데 자유한국당은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못 만났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3일에 전당대회입니다. 예. 새로운 당대표 뽑습니다. 지금 예. 당대표가 없죠. 예. 그런데 당대표 경선,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정치인들이 이철우 의원에 이어서 홍준표 전 대선 후보도 문재인 정부, 현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임기를 다 못 채울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철우 의원 이야기를 저희 시간에 틀어드렸는데 오늘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요? 노무현 정부 때는 엄격결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파와 타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나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정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뒷짐지고 앉아서 모양만 갖추는 거. 난 그거 싫어합니다. 결국은 정서를 돌리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원내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쟁만 해주면 연말 지나서 국민들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주사파 운동권 정권입니다. 오래 못 간다는 얘기는 일단 다음에 얘기하고요.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라고 하는 개념 규정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어쨌든 역대 최다 표차로다가 졌잖아요. 그러면 좀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국민들이 좀 찾을만 할 때 나오는 게 그동안 관리하고 그 모양이 좋은 건데 다시 당대표 나온 것도
좀 염치 없는 일인데다가 나와서 저렇게 해야 아마 당권을 잡을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꽤 괜찮게 봤던 친구인데.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새 뭐 이렇게 좀 다급한 사정 때문에 저렇게 좀 염치 없이 막말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른바 리스트 사건 대부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뭐 하여튼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져요. 예. 그런데 왜 자꾸 현 정부, 물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당원 대의원들 상대로 한 연설이긴 합니다만 왜 자꾸 현 정부가 다 못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정세에 나서서 지금 할까요? 뭐 지지도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에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지금 한때 40% 지지받던 정당이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아마 저런 소리를 해야 표가 나오는 지금 그 당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 의원과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 쪽에 계신 정치인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